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올해 들어 3거래일 만에 코스피 네. 3000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오늘 좀 주목받는 섹터라고 한다면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인데요. 네.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명문제약을 또 3번에 걸쳐서 재추천을 해주셨는데 3번 다 급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기분 좋게 리뷰를 해봐야겠습니다. 명문제약 먼저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11월 중순부터 CMG 제약을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오히려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보다 기술력이 입증된 또 그리고 각자의 또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오히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고, 네.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12월 들어서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11월 한 초중순에 한번 말씀드려서 이틀 만에 바로 12%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재매수 사인을 드려가지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에도 25% 상승이 나와서 66%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최근에도 다시 12월 말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지금 22%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한 35% 정도 수익이 찍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타점 3번을 다 맞추시는 네. 어떤 전략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네. 거고, 사실상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모멘텀 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모멘텀 부자 시리즈의 두 번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린이 괴질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의 FDA의 어떤 그 약물 중에 네 가지 중에 세 가지 약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명문제약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네. 또 카모스타트 관련해서 또 호이스타정, 대웅제약의 호이스타정 관련해서 지금 이상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미 2016년도에 또 카모스타트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계 최초로 또 카모스타트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타점이 왔을 때마다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고 나서 매번 이점가만 잡아드리면서 수익률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타점이 왔을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또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모두 수익권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제 수익률을 딱 누적으로 더하면요, 거의 한 100% 이상, 110%에서 한 120% 정도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3차 목표가도 잡아드렸는데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가가 이제 9,52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9,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다시 3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제 10,0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12월 29일 날 이 명문제약 재추천해 네. 주시고 나서 또 12월 24일에도 네. 동성제약을 추천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또한 오늘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일단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상한가가 들어왔고요. 지금 살짝 네. 풀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제약은 이제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수면 유도제를 약국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졸리맨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BC월드 제약과 좀 같은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클로로킨 관련해서 모든 악재가 반영된 자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동성제약도 2018년도에 이제 최장암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해외 학술조 투고 관련해서 다 허위로 밝혀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이상 큰 급락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네. 다시 한번 최장암 관련해서 광역학 항암 치료가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최근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도 업무 협약을 맺은 만큼 최장암 관련해서도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또 동성제약의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상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 때는 현재 지금 16,450원을 16,400원, 16,5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는 14,500원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지금 2차 목표가를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 라인대를 15,5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3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17,500원 라인대를 3차 목표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동성제약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가 모트렉스, 칩스앤미디어 수많은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남성 또한 또 9% 오늘만 해도 상승하면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맞습니다. 일단 뭐 모트렉스 또 아무도 자율주행에 언급이 없었을 때 모트렉스 또 에이테크 솔루션 그리고 또 칩스앤미디어까지 연이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속주로 이제 남성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오전장에 좀 강하게 슈팅이 나와서 거의 9%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제시했던 1차 목표가인 4,600원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목표가 또 2차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4,31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4,2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그대로 4,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5,100원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하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12월 말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상당히 좋았는데요. 12월 9일에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주에서 티움바이오를 소개해 주시고 또 전일도 저희가 리뷰를 했잖아요. 오늘도 맞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네, 일단 3차 목표가까지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오늘 또한 또 거의 장중에 20% 가까이 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티움바이오 급등 직전 요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꾸준히 최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코로나 치료제와 어떤 백신과는 상관없이 자체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SK 케미칼 관련해서 거기 R&D 센터장이 나와서 차린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또 자궁 내막증 관련해서 경쟁 물질의 린자골리스가 임상 2단계에서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티움바이오도 지금 현재 자궁 내막증 관련해서 임상 2 A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급등이 나와서요. 다시 한번 제가 4차 목표가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4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차 목표가 23,7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29,6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당연히 돌파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고점이 29,650원인데 4차 목표가로 3만 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무려 4차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당히 좋은 종목들 리뷰를 해드렸는데 또 목 상태가 자꾸 갈라지셔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목 관리도 잘 하시고 좋은 종목들 달릴까 말까해서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달릴까 말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 제가 지금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날이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날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네, 오늘 리뷰를 장식했던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를 또 한 번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급등 나온 종목들 많아서 그런 걸까요? 네, 일단 뭐 근데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사실상 이제 달릴까 말까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위주로만 좀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M제약도 마찬가지고 면문제약, 뭐 티움바이오, 유유제약, 그리고 JW 생명과학, 동성제약, 국제약품, BC월드제약, 또 JW 홀딩스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좀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는 비보호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상당히 좋은 종목들 말하는 데만 아까 수초가 걸리던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서린바이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린바이오. 그간의 종목들의 후속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면문제약, 또 CMG제약 이런 종목들의 후속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서린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대안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 구간 서린바이오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82% 상승하고 있고요. 14,550원 선 넘어 지나고 있습니다.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서린바이오를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서린바이오는 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6년도에 이제 국책과제로 선정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와 또 인하대학교, 연세의료원과 같이 치매 진단 키트, 조기 진단 키트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5년 동안 정부 지원금을 받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가 2021년도잖아요. 그래서 올해 개발이 좀 마무리 단계가 들어왔고 또 진단 상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종목이기 때문에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치매 관련 종목들이 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현대약품, 명문제약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새롭게 출발하는 또 치매가 암도 마찬가지고 치매도 마찬가지고 가장 빠르게 조기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국제과제에 담당하고 있는 서린바이오가 그에 따라서 가장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임신 중독증 조기 진단 키트도 좀 개발하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 기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고 냉장 그리고 냉동 보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드체인, 화이자의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회사를 통해서 서린 메디케어를 통해서요. 저온 산소 플라즈마 기술로 에스테틱,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홈케어 시장에서 언택트 시대의 홈케어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턴 어라운드도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인 제노자임을 통해서 거의 그 비중을 지분율을 58.71%를 가지고 있는데 천연 발효 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코스메틱, 화장품을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숨겨져 있는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도 혈액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칩을 개발해서 혈장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는 종목이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 콜드체인 관련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관련해서 그리고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관련해서도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최근에 관련 종목들 뭐 루트로닉, 뭐 하이로닉, 뭐 클래시스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새롭게 또 에스테틱 관련해서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또 팔방미인이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서린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모멘텀이 네. 있는데 만약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1번의 모멘텀, 네, 맞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모멘텀이 강하겠군요.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시고 나서 뭐 9%대까지 치솟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아까 치매 조기 진단 연구 개발이 거의 지금 진전 단계에 와 있고 뭐 상용화를 추진을 올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에 따른 모멘텀이 가장 일단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자회사인 서린 메디케어의 지분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콜드체인 관련해서 화장품 또 에스테틱 관련해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의 실적 턴 어라운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지금 거의 9%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에서는 9%대에서는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좀 조정이 나왔을 때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보냈을 때가 14,000원 초반대에서 원고를 보냈어요. 현재 지금 15,000원 라인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14,000원 중반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손절가를 12,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 13,0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고 전고점 라인대인 15,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돌파 시에 17,2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린바이오 지금 VI가 걸릴 정도로 네.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오늘 네.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열어볼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오늘 뭐 IT 섹터들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오후장에 이제 조지아주 경선 결과가 나왔을 때 또 블루 웨이브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시장이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선물도 0.76%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섹터 오늘 IT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입니다. 네,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를 오늘 두 번째 섹터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고정이 나왔으니 달리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죠. 그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 sek터 내에서 어떤 공략주를 또 들고 와 주셨나요? 네, 일단 두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요. 또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오늘의 시장이 좀 오후장에 그 경선 네. 결과에 따라서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AD테크놀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달리자라는 의견을 주신 만큼 네. 대장주인 AD테크놀로지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현재 강보합권 흘러가고 있고요. 31,1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칩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원래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2020년부터 삼성전자의 손을 잡고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갔을 때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칩리스 업체가 뭐냐면요. 이제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팹리스 업체와 그리고 또 파운드리 업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초미세 공정을 앞세워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모멘텀이 작용되고 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AD 테크놀로지라고 판단돼서 오늘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좀 출렁거렸을 때 또 IT 섹터 같은 경우는 시장과 연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과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어서 반드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또 안정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AD 테크놀로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을 그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트상 좀 횡보를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맞습니다.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뭐 가격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의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27,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8,000원 또는 29,000원 부근대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이 박스권의 상단 부분이고 직전 고점 라인대인 34,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겠고요. 돌파 시에 37,5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또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 사이트에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연일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그 후속주를 또 자세하게 또 공개할 예정이니까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MBN 골드 사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속 추천 기대됩니다. 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강한 상승장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절대 소외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오후 4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